성적인 이슈는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걸려 있으면서 편안치 않은 영역일 거예요. 가장 중대한 치유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치유학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고 개별 힐러들 차원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어린이 등 절대 약자에 대한 성학대 등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시급한 사안들을 의제화시킨다거나 성적 침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수립해가는 등 초보적인 걸음을 힘겹게 내딛는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저 또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포바디 차원의 성적 치유를 대변할 수 있는 성숙한 치유가와 영성가들이 탄생한다면 이 거대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함께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큰 문제의식은 일단 제쳐두고 저 자신의 작은 경험 한 부분을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책을 출판하려고 원고를 쓰는 중에 한 대목을 블로그에 옮겨놓은 데서 시작된 것인데요. 지금 쓰는 원고는 전생과 현생을 2000년 동안 오가는 저 자신의 영적 여정을 치유가의 시선으로 픽션처럼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편소설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적 강박관념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이성과의 사이는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화를 하고 놀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상대가 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다가오면 긴장을 견디지 못해서 헛소리를 하거나 자리를 떠나버리곤 했어요. 연애도 아닌 연애가 끝나면 혼자 후유증을 알았죠. 억지로라도 섹스를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30살 지나고 나서는 일부러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응해봤는데 육체적인 감각면에서 무의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정적인 결과는 슬펐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 진짜 참담하더만요. 길을 걷다가 혹은 레스토랑에서 상대방이 내 어깨에 팔을 얹으려고 하니까 엄마야 소리 지르면서 주저앉거나 허리를 숙여 피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벌어진 게 나이 40살 때였습니다. 정상적인 연애가 불가능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남성들과의 인간관계 자체를 깊이 있게 맺기 어려웠어요. 사회생활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요소 중 하나였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시피 가정환경의 영향이 일단 작용했으리라고 봐요. 아버지는 저의 성장기에 집에 계신 적이 드물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거의 매일 싸우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번갈아 불려가서 두 분의 신세 한탄이나 감정적인 폭언을 듣고 집안일을 몇 시간씩 했습니다. 그때 듣는 아버지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순결이었어요. 해 떨어지도록 어디에서 뭘 했냐며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사내 새끼들한테 몸 망치면 깨진 항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외부, 남성, 몸으로 이어지는 이 충격적인 이미지를 거의 매일 반복해서 들으니까 마침내 그 메시지가 제 몸에 새겨졌습니다. 생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완전 폐경이 되었어요. 15살 때였죠. 그 후로도 저는 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부모님과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로만 의미가 있었고 40살에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고 나서야 그 굴레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섹스 문제를 둘러싼 사람들의 깊은 고통을 섹스 그 자체로 접근하려는 치유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과 정신, 삶 전체를 함께 돌봐야 하는 거예요. 특히 성장기의 내면 아이를 말이죠. 또한 섹스를 둘러싼 집단의식, 문화적 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집단 무의식은 윗세대의 경험에 다름 아닙니다.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그분들의 부모님이 가졌던 성의식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죠. 가족이나 조상의 영향이라 해도 좋고 나의 전생이라 해도 좋은 그 무언가, 다수의 사람들이 섹스에 대해 갖고 있는 깊고 깊은 무의식, 트라우마, 우리 성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한 계기는 최면과 전생요법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HMI라는 칼리지에서 최면치유를 공부한 공인 최면치유가인데요. 요즘 저의 치유기법에서 최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만 최면의 원리를 배운 것, 전생에 대해 다른 각도로 이해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적인 섹스 강박을 치유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운 전생 중에 여성으로서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더군요. 어떤 정치적 사건에 휘말린 집안에서 그 여성은 모든 것을 잃고 가까운 이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최초로 경험한 최면 세션에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흔히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런 영향으로 제가 지어낸 것일 수도 있고요. 그 후에도 최면학교 교수님과 개인 세션을 하거나 나 스스로 셀프 최면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종종 떠오르곤 했어요. 어느 날 아예 작정을 하고 그 강간 장면을 유심히 떠올려 봤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잔인한 고문 도구들, 그것을 등지고 서서 겁에 질려 있는 여자의 모습과 벌벌 떠는 손의 움직임,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의 얼굴 생김새, 표정, 눈동자 색깔, 이빨의 모습까지도 바로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실제로 누군가 나를 덮치는 것처럼 아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몸을 뒤채고 떨면서 울었어요. 그 후로도 그 여성은 어딘가에 갇힌 채 계속 어떤 학대적인 상황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더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강간의 공포가 어떠한 트라우마로 새겨져 있을지 비로소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생 치유를 하다 보면 여성으로 살 때는 강간, 남성으로 살 때는 전쟁 끌려가서 추풍 낙엽만도 못하게 죽는 것이 가장 큰 트라우마로 반복되더군요. 우리 인류가 그런 수준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류의 강력한 트라우마가 남녀 불문하고 무의식 차원에 남아있겠죠. DNA 정보 시스템에 남아서 세포 차원의 몸과 감정체 등 에너지체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재생됩니다. 이런 현상이 조상 카르마, 유전 등에 대한 치유적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나 심리 상담을 하다가 이쪽으로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잔존하는 에너지의 흔적 및 심리적 흔적을 끌어올려 자각시키는 치유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서구의 심리학자들이 상담 치유를 하다가 전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가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치유 방법이 반드시 최면이거나 전생 치유일 필요는 없어요. 최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 치유가 가능한가, 현재의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각자의 소신에 따라 판단하는 쪽을 지지합니다. 다만 드라마나 소설, 영화와 같은 가상의 픽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심리 상태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전생이라는 세계 또한 아름다운 치유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하고 현명한 방식으로요. 어쨌거나 저는 전생 최면 이후로 서서히 섹스 강박이 해소되었습니다. 남성과의 관계도 지속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전생 최면 자체가 저의 성 이슈를 완전히 치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꾸준히 발견하고 치유적, 영적 노력을 지속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섹스를 둘러싸고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 세계 혹은 남성들에게서 무작정 공포를 떠올리거나 반대로 섹스를 제대로 하면 나의 약점이 치유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신비화하지도 않고 대상화하지도 않아요. 섹스라는 행위와 성적 에너지는 우리 몸의 다른 기능이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관심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라고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걸 꼭 금지하면 무슨 영적인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강박이고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섹스는 섹스일 뿐이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삽입 성교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도 가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혼자서 혹은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소해도 됩니다. 제 경우에는 아예 성적 에너지의 방향을 돌려서 나 자신이 원하는 다른 생산적인 창조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요. 또한 남성들과의 인간관계도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계선입니다. 타인의 존재 자체를 포바디 차원의 존재 전체를 존중하는가 침해하는가, 나의 포바디 경계선을 스스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친밀함의 이름으로 함부로 내어주고 심지어 치유나 보호라는 이름의 침해 앞에서 무기력하게 허용하는가. 그래서 저는 섹스 테라피에서도 다시 한번 치유적 영성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내면 아이와 경계선 설정을 기본 원리로 삼아 나 자신과 타인의 포바디 전체를 아끼고 돌보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